절벽 틈에 놓인 이 나무 상자, 그냥 패목재가 아닙니다. 무려 약 800년 된 것으로 알려진 실제 관인데요. 이런 믿기 힘든 풍경을 이번 충칭 3박 5일 여행에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충칭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파트 건물을 그대로 관통하는 지하철, 영화 속 세트장처럼 빛나는 홍야동, 아니면 얼얼하게 매운 화거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충칭의 진짜 매력은 화려한 도심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장강을 따라 거대한 협곡이 이어지고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 위에는 유리전망대와 잔도가 놓여 있습니다. 미래도시처럼 화려한 충칭과 수천 년의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장강 삼엽,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중국을 한번에 만나보는 여행이 이번 충칭, 무산, 운양 3박 5일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이동이 힘들고 쇼핑센터를 계속 들르고 현지에서 옵션 비용과 팁까지 추가된다면 여행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여행은 시작부터 구성이 다릅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고 쇼핑도 없고 선택 관광도 없고 가이드 팁도 없습니다. 여기에 장거리 구간은 고속열차로 이동하면서 체력 부담까지 줄였고요. 도대체 어떤 여행이기에 할인 적용가 139만 9천 원에 이 모든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가격을 지불하고도 가고 싶은 여행인지 파파트블이 하나씩 검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의 출발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중국 패키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항공편이죠. 아무래도 출발부터 항공편이 불편하면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체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이번 여행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충칭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비행시간만 놓고 보면 아주 먼 여행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행의 시작과 마지막을 어떤 항공사와 함께 하느냐는 전체 여행의 만족도에 분명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나 익숙한 국적기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아시아나 항공 이용 자체가 여행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충칭에 도착한 뒤부터는 모두 투어가 교통과 숙박, 관광지 입장, 식사까지 일정에 맞춰 준비해줍니다. 충칭 시내만 둘러보는 자유여행이라면 직접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이번 일정은 충칭을 넘어 무산과 운양, 장강 삼엽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열차와 차량, 관광지 입장권, 유람선 시간을 각각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코스이죠. 바로 이런 여행일수록 패키지의 장점이 분명해집니다. 충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도시의 크기와 구조에 놀라게 됩니다. 충칭은 평지 위에 반듯하게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에요. 산과 강 사이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도로와 다리, 지하철이 위아래로 겹쳐져 있습니다. 분명 건물 1층으로 들어갔는데 반대쪽으로 나가면 10층 높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도시 전체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낮에는 높은 건물과 오래된 골목, 장강과 자린강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보여주고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화려한 조명으로 물듭니다. 그래서 충칭은 중국의 미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사이버펑크 도시 같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충칭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아요.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자연인 장강삼엽, 절벽 위에 조성된 잔도와 유리전망대, 삼국지의 역사와 오래된 장례문화까지 함께 만나게 되죠. 도시여행과 자연여행, 역사여행을 따로 떠날 필요 없이 3박 5일 안에 모두 담았다는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충칭 시내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첫 번째 장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충칭은 우리 독립운동 역사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예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머물며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낯선 중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태극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록을 마주하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화려한 관광지만 빠르게 둘러보는 여행과 달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어떤 시간을 지나 만들어졌는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죠. 부모님과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역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겁니다. 우와, 사람들 봐. 충칭을 대표하는 이색적인 명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즈바역입니다. 지하철이 아파트 건물 안으로 그대로 들어갔다가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으로 유명한 것이죠. 영상으로만 보면 지하철 위로 건물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구멍을 뚫어 지하철을 만든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지하철이 건물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면 충칭이 왜 입체도시라고 불리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어서 충칭의 중심 상업지역인 해방비 거리도 둘러봅니다. 높은 빌딩과 대형 상점, 현지 음식점과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충칭의 대표 번화가죠.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충칭 여행에서 가장 기다렸던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홍야동의 야경입니다. 절벽을 따라 층층이 들어선 건물에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면 평범했던 강변이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변합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궁전이 절벽 위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 공간을 현실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홍야동은 영상으로도 화려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충칭을 선택할 이유는 충분해 보이지만 홍야동은 이번 여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화려한 도시를 벗어나 장강산협의 거대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칭에서 무산과 운양까지는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버스로만 장시간 이동하면 관광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어 이번 패키지는 필요한 구간에 고속열차 이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열차 안에서 잠시 쉬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볼 수 있고 도로 상황에 따라 이동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패키지 여행에서 교통수단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지만 실제 만족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죠. 관광지를 하나 더 넣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줄여 현장에서 여유를 주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되니까요. 특히 이번 일정처럼 충칭 도심과 장강산협을 함께 여행하려면 고속열차 이용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3박 5일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구성입니다. 이제 충칭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운양 용암풍경구는 거대한 항아리처럼 깊게 파인 지형과 주변을 둘러싼 절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름다운 산악지대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깊이와 크기가 쉽게 가늠되지 않습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깎아 만든 협곡 앞에 사람이 서면 정말 작게 느껴져요. 한쪽은 거대한 암벽이고 다른 쪽은 깊은 계곡이라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일부 구간에는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잔도도 포함되어 있어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다리가 살짝 굳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서운 장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굴. 이 몽환적인 느낌 뭐야? 우와. 자, 여기는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오르막길이 없어서 다리 아프신 분들도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내려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되잖아요. 아픈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약간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야, 뭐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 같네. 찍어드릴게요. 오, 케이블카. 편한데. 잔돗길이 참 좋네요. 풍광이 좋아서 걸어온 내내 보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중간중간 시원하게 불어갖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아까 물 옆이라 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좀 미끄러운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해가면서 걸어오시고 관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저 위까지 올라갈 거예요. 편하죠? 이 케이블카가 중국이 참 여행지에 케이블카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편해. 오케이, 케이블카. 잔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바라보는 협곡은 평범한 전망대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깊이와 각도를 보여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충칭의 고층 빌딩 사이에 있었는데 어느새 장대한 자연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도시와 자연의 변화가 극적인 여행지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이 풍경 뭐야? 우와, 풍경 봐. 오. 운양 용항에서 가장 강렬한 장소는 높이 약 718m 절벽에 설치된 캔틀레버 전망대 유리 랑교입니다. 절벽 밖으로 길게 뻗어나온 전망대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깊은 계곡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죠. 처음에는 바닥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걷게 되는데 조금씩 적응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산과 협곡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곳은 단순히 무서움을 체험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안전한 땅 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각도에서 용암 풍경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죠. 무섭지만 한 번쯤 올라가 보고 싶고 올라간 뒤에는 반드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충칭 시내에서는 화려한 야경 사진을 남기고 운양에서는 수백 미터 절벽 위에서 완전히 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한 번의 여행 안에서 촬영할 수 있는 장면이 다양하다는 것도 이번 여행만의 독특한 매력이죠.
여행은 장강상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알려진 무협으로 이어집니다. 장강상엽은 강을 따라 거대한 협곡이 이어지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이죠. 그중 무협은 산세가 아름답고 구름과 안개가 자주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와 같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양쪽으로 솟아오른 산 사이를 강물이 흐르고 겹쳐있던 봉우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신여봉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바위 기둥으로 유명합니다. 멀리서 보면 한 여인이 장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녀가 내려와 땅을 처음 밟은 곳에 내려가는데 발이 엄청 크네요, 신녀가. 신여철로에서는 무협의 풍경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구름과 안개 사이로 이어진 길을 따라 이동하면 발 아래로 장강이 내려다보이고 맞은편에는 겹겹이 이어지는 산봉우리가 펼쳐집니다. 걷는 위치와 날씨에 따라 풍경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도 전혀 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이어서 삼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간도 만나게 됩니다. 장강 삼엽의 중심부에서 강과 산, 협곡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곳인데요. 빠르게 사진만 찍고 지나가기보다 잠시 풍경을 바라보며 여행의 속도를 늦추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충칭의 야경이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진 감탄이라면 장강 삼엽은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감탄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 썸네일 속 장면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절벽에 갈라진 틈을 자세히 바라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관이 놓여 있습니다. 약 800년 된 것으로 알려진 현관장의 흔적인데요. 현관장은 관을 땅에 묻지 않고 높은 절벽이나 바위 틈에 모시는 오래된 장례 문화입니다. 자, 이곳에는요, 현관이라고 해서 전 절벽들 있잖아요. 전 절벽에 관을 놔둡니다. 그게 한 800년 전, 1000년 전 문화라고 해요. 저렇게 절벽에 관을 놔둠으로써 이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이, 하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뭐 그런 문화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800에서 1000년 전 문화인데 아직도 그때 좋은 관, 습도가 잘 맞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관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 절벽이 전부 다 거의 다 그 관으로 도배할 정도 많았었는데 지금 무슨 풍화작용이나 아니면 비바람으로 많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한두 개씩 보여요. 아까도 보였는데 지금 또 나올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도구와 장비가 부족했던 시대에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관을 옮겼을까요? 지금 바라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영상으로만 보면 낡은 나무 상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수백 년 전 누군가를 보셨던 실제 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번 여행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를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 직접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요. 썸네일을 보고 정말 절벽 틈에 관이 있을까 궁금하셨다면 그 답은 맞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낮 동안 장강 삼엽의 웅장한 자연을 만났다면 밤에는 삼엽의 빛 유람선에 탑승합니다. 강 위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바라보는 야경은 홍야동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죠. 홍야동이 화려하고 활기찬 도시의 밤이라면 삼엽의 밤은 어두운 산과 물 위로 번지는 조명이 어우러져 조금 더 차분하고 로맨틱합니다. 일정 내내 걷고 이동하다가 유람선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바쁘게 관광지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해서 잠시 쉬면서 그날 만난 풍경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낮에는 절벽 위를 걷고 밤에는 유람선 위에서 장강의 야경을 감상하는 하루. 이것만으로도 다른 중국 패키지와 확실히 구분되는 일정입니다. 삼국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장화누사, 즉 장비묘도 반가운 코스입니다. 장비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책과 드라마에서 보던 삼국지의 영웅을 현지 역사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연 풍경만 계속 이어지면 일정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들어가면서 여행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여행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여행지에서 풍경만큼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호텔식과 함께 무사에서 유래한 충칭 대표 생선 요리 카오이, 그리고 충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비파원 화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오이는 구운 생선에 채소와 양념을 더해 끓이듯 즐기는 음식입니다. 생선의 담백한 맛과 충칭 특유의 양념이 어우러져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요리죠. 처음에는 얼얼한 향과 매운맛에 놀랄 수 있지만 테이블 가운데 끓는 육수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함께 먹는 시간 자체가 충칭다운 경험입니다. 역시 여행의 즐거움은 좋은 풍경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늘 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여행의 기억이 완성되죠.
이번 여행은 보고, 걷고, 타는 일정에 충칭의 대표 음식까지 포함해 완벽히 균형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숙박도 이번 여행의 장점입니다. 3박 동안 이용할 중경완천 인터내셔널 호텔과 운양 명우상하 호텔, 그리고 IHG 계열의 화럭스 충칭 우상 호텔까지 모두 현지 5성급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일 호텔을 옮겨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충칭과 운양, 무산의 서로 다른 고급 호텔을 경험하며 각 지역의 풍경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갈 때 파파 트래블 특전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60분 전신 마사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칭과 운양, 무산을 오가며 쌓인 피로를 마지막에 한 번에 풀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운 구성이죠. 상품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예약 방법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으니 출발 가능한 날짜와 좌석을 확인하신 뒤 파파 트래블 전용 혜택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